최근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는 한국 자동차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했지만 중고 한국차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차가 언제 돌아오나? 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도로에서는 여전히 현대 솔라리스와 기아 리오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며, 중국차로 대체된 택시 기사들은 한국차는 30만 킬로미터를 달려도 문제 없었는데 중국차는 15만 킬로미터도 안 돼서 고장난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자동차 정비소에서는 한국차 부품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차 소유 경험을 공유하는 그룹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브랜드 선호를 넘어 극한의 기후와 열악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된 신뢰성에 기반한 실질적인 소비자 경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렉산드라는 모스크바의 분주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출퇴근 시간 지하철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였죠. 그 와중에도 그녀의 시선은 도로 위 차들에 자연스럽게 향했어요. 최근 러시아 도로의 풍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현대, 기아 같은 한국 차들이 도로를 가득 메웠는데 지금은 중국산 자동차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모스크바에서 손꼽히는 경제 전문지에서 15년째 자동차 산업을 다루는 베테랑 기자였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새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편집장이었죠. 알렉산드라, 내 사무실로 와주게. 편집장 블라디미르는 60대 중반의 엄격한 성격의 남자였어요.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알렉산드라는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요즘 시장에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네. 전쟁이 끝나면 한국 자동차가 러시아에 복귀할 것이다. 흥미롭지 않나? 알렉산드라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냥 소문 아닐까요? 한국 기업들은 이미 러시아에서 철수했고 중국 자동차들이 시장을 장악했잖아요. 블라디미르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하나를 밀어줬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한국차를 기다리고 있어. 왜일까? 왜 러시아 소비자들은 한국차를 그리워할까? 이걸 취재해보게나. 알렉산드라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죠. 사실 그녀도 의문이었습니다. 전쟁 이후 중국산 자동차들이 러시아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는데 왜 소비자들은 여전히 돌아오지도 않을 한국차를 기다리는 걸까요? 사무실로 돌아온 알렉산드라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러시아 내 한국 자동차 인기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했죠. 곧 소셜미디어에서 수많은 러시아 소비자들이 한국차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게시물들을 발견했어요. 현대 솔라리스를 5년 타봤는데 한 번도 고장 안 났어요. 중국차는 1년도 안 돼서 엔진에 문제가 생겼어요. 한국차가 언제 돌아오나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흥미로워졌어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차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좀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그녀는 모스크바의 택시 회사에 연락했죠. 택시 기사들은 자동차의 진짜 품질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첫 인터뷰는 20년 경력의 택시 기사 미하일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현대 솔라리스를 타다가 최근 중국산 차로 바꿨다고 했어요. 솔라리스는 30만 킬로미터를 달려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차는 벌써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반년 만에요. 정말 한국차가 그리워집니다. 알렉산드라는 점점 이 취재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자동차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소비자들의 진짜 니즈와 바람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동차 이야기가 아니야. 러시아 소비자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해. 알렉산드라는 노트북을 열고 취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사는 그저 한국 자동차의 복귀 가능성을 다루는 게 아니라 왜 러시아 소비자들이 한국차를 그토록 신뢰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내는 것이 될 것이었어요. 시작은 미흡했지만 알렉산드라는 이 취재가 자신에게 새로운 시각을 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죠. 다음 날 알렉산드라는 모스크바 외곽의 중고차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러시아인들의 자동차 취향을 가장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곳이었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아직도 한국차 매물이 나오면 하루도 안 돼서 팔려요. 중고차 딜러 세르게이가 말했습니다. 특히 현대 솔라리스와 기아 리오는 상태만 괜찮으면 금방 주인을 찾죠.
가격도 중국차보다 비싼데도 말이에요. 알렉산드라는 메모를 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실제로 한국차 매물 앞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청년은 2018년식 현대 크레타를 살펴보고 있었죠. 왜 하필 한국차를 찾으시나요? 알렉산드라가 물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그 청년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제 친구들 대부분이 한국차를 타봤는데 다들 만족했어요. 중국차는? 글쎄요, 아직은 믿음이 안 가네요. 취재를 이어가던 알렉산드라는 흥미로운 현상을 더 발견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한국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높았어요. 삼성과 LG전자 제품들은 고급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었고 한국 화장품과 식품도 인기가 높았죠. 모스크바 시내의 한국 식당은 항상 예약이 꽉 차 있어요. 경제 분석가 안나가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한류 콘텐츠도 많이 소비하고 있죠. K-팝, 한국 드라마. 이런 문화적 친밀감이 제품 신뢰도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자신의 주변을 돌아봤어요. 그녀의 사무실 동료 나타샤도 한국 화장품만 고집했고 커피숍에서 만난 대학생들은 한국 음악을 들으며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 선호를 넘어선 문화적 현상이었죠. 자동차 전문가 드미트리를 만나기 위해 그의 연구실로 향하는 길, 알렉산드라는 러시아 도로에서 달리는 차들을 다시 한번 유심히 관찰했어요. 여전히 도로 위에는 많은 한국 차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전쟁 전에 판매됐던 차들이었죠. 한국 자동차는 러시아 기후에 맞게 특별히 설계됐어요. 드미트리는 강조했습니다. 영하 30도에서도 시동이 잘 걸리고 우리 도로의 열악한 상태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졌죠. 중국 차들은 아직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는 컴퓨터를 켜고 통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전쟁 직전 현대와 기아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은 25%에 달했어요. 철수 후에도 중고차 시장에서 한국차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죠. 소비자들이 정말 원하는 건 싼 차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차예요. 드미트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차는 러시아에서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신뢰의 상징이 됐어요. 취재를 계속하던 알렉산드라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이방 가족은 3대에 걸쳐 한국차를 이용해왔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현대 엘란트라를, 아버지는 기아 스포티지를, 그리고 저는 기아 리오를 탔습니다. 이반이 말했어요. 우리 가족에게 한국차는 가족의 일부나 다름없죠. 그의 아내 올가는 한국 가전제품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는 10년 된 삼성인데 아직도 완벽하게 작동해요. 러시아 제품이나 유럽 제품들은 이미 고장났을 텐데 말이죠. 한국 제품의 내구성은 정말 대단해요. 알렉산드라는 이방 가족과 함께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러시아인들에게 한국 제품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상 속에서 검증된 신뢰의 대상이었죠. 자동차는 그 신뢰의 가장 큰 상징이었고요. 사무실로 돌아온 알렉산드라는 수집한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정말 러시아로 돌아올 계획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녀는 자동차 산업 내부자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곧 흥미로운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죠. 현대자동차는 러시아에서 상표 보호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자동차 산업 컨설턴트 레오니드가 알려줬습니다. 이는 그들이 러시아 시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죠. 알렉산드라의 취재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소비자 선호를 넘어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실제 전략을 파악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찾기 위해 더 멀리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렉산드라는 자동차 산업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러시아 최대 자동차 딜러십 네트워크의 회장인 안톤과 약속을 잡았어요.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충분히 러시아 시장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안톤은 자신의 고급스러운 사무실에서 말했어요. 그들은 이미 판매망과 서비스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었고 러시아 소비자들의 신뢰도 얻었죠. 이런 자산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톤은 컴퓨터 화면을 돌려 통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전쟁 이전 러시아에서 팔린 한국차 중 70%는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것이었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현대 공장은 최첨단 설비였습니다. 그들이 그런 투자를 완전히 포기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음 날 알렉산드라는 택시 기사들을 더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모스크바의 택시 정류장에서 무작위로 기사들을 인터뷰했어요.
이 차는 중국산인데 솔직히 만족스럽지 않아요. 택시 기사 블라디슬라브가 말했습니다. 벌써 브레이크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고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15만 킬로미터밖에 안 탔는데 말이죠. 제 이전 차였던 기아 리오는 30만 킬로미터를 달려도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택시 기사 마리나는 다른 측면을 언급했습니다. 한국 차는 수리가 필요할 때도 부품을 구하기 쉬웠어요. 지금도 많은 정비소들이 한국차 부품 재고를 유지하고 있죠. 중국 차는 아직 그런 수준의 애프터 서비스가 없어요. 소비자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으며 알렉산드라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브랜드 충성도가 아니었어요. 실제 사용 경험에서 나온 신뢰였죠. 자동차 전문 정비소를 방문한 알렉산드라는 더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정비소 소장 니콜라이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한국차와 중국차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고요? 내구성입니다. 니콜라이가 분명하게 말했어요. 한국차는 엔진과 변속기가 정말 튼튼해요. 러시아의 거친 도로 환경과 극한 기후에서도 잘 견뎌요. 중국 차들은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작업장을 안내하며 현재 수리 중인 차들을 보여줬어요. 보세요. 이 중국 차들은 대부분 1, 2년 된 신차인데 벌써 주요 부품 교체가 필요해요. 저기 구석에 있는 12년 된 현대 소나타는 그냥 정기 점검만 받으러 왔습니다. 알렉산드라의 취재 노트는 점점 두꺼워졌어요. 그러나 그녀는 아직 한국 자동차 회사들의 직접적인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담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것입니다. 편집장님, 한국을 방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렉산드라가 블라디미르의 사무실에서 말했어요. 현대, 기아의 본사와 공장을 직접 보고 그들의 러시아 시장 복귀 계획에 대해 들어봐야 해요. 블라디미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가보게.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와야 해.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러시아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는 확실한 정보 말이야. 출장 준비를 하면서 알렉산드라는 자신의 아파트 창밖을 바라봤어요. 모스크바의 거리는 여전히 많은 한국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도 과거에 현대차를 타본 경험을 떠올렸어요. 그것은 그녀의 첫 차였죠. 믿을 수 있고 경제적이며 추운 겨울에도 한 번도 고장나지 않았던 그 차. 알렉산드라는 그제서야 자신도 한국차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객관적으로 취재해야 해. 그녀는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어요. 하지만 러시아 소비자들이 왜 한국차를 그리워하는지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날 알렉산드라는 모스크바에서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녀의 기사는 이제 국제적인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알렉산드라는 활기찬 대도시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거리마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차들,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현대와 기아 자동차들이 인상적이었어요. 러시아에서는 이제 거의 볼 수 없는 광경이네요. 그녀를 마중 나온 한국 현지 가이드 김민수에게 알렉산드라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현대와 기아는 국민차나 다름없어요. 모든 가정이 하나씩은 갖고 있죠.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호텔에서 쉬시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알렉산드라는 서두르고 싶었습니다. 아니요, 가능하다면 오늘 현대자동차 본사를 방문하고 싶어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본사는 알렉산드라의 예상보다 훨씬 웅장했어요. 유리와 철강으로 이루어진 미래지향적 건물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국제협력팀 이상진 부장이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었죠. 러시아 시장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회의실에서 이상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물론 현재 상황에서는 공식적인 사업 재개를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언젠가 돌아갈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즉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자동차가 러시아에서 상표권 보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이상진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에서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어요. 현대차는 러시아에서 이미 강한 브랜드 인지도와 충성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산은 쉽게 포기할 수 없죠. 다음 날 알렉산드라는 울산의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공장 중 하나인 이곳에서 매일 6,000대의 차량이 생산되고 있었어요. 이 생산 라인은 러시아 공장의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공장 매니저 박지훈이 설명했어요. 러시아의 기후와 도로 조건에 맞게 특별히 설계된 모델들도 여기서 개발됐죠. 알렉산드라는 현대차의 품질 관리 시스템에 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모든 차량은 100개 이상의 품질 검사 항목을 통과해야 했고 불량품은 즉시 생산 라인에서 제외되었어요. 이게 바로 러시아 소비자들이 한국 차를 신뢰하는 이유군요. 그녀가 감탄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기아 자동차 본사도 방문했어요. 기아의 디자인 센터 책임자 정우진은 그녀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모델을 가지고 러시아에 돌아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우진이 강조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모빌리티 솔루션을 가지고 갈 계획이죠.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까지 포함해서요. 알렉산드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계획은 훨씬 더 진취적이었어요. 단순히 과거의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비전이었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그녀는 현대자동차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자율주행 기술, 신소재 개발, 배터리 기술 등 최첨단 연구들을 목격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닙니다. 연구소장 김태환 박사가 말했어요. 우리는 미래 모빌리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 소비자들에게도 이런 혁신을 경험할 기회를 다시 제공하고 싶어요. 알렉산드라는 자신의 취재 노트에 열심히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은 여전했어요. 언제쯤 러시아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김태환 박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드릴 수 없지만 우리는 항상 러시아 시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가 오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로 돌아오는 동안 알렉산드라는 자신이 취재한 내용을 정리했어요. 한국 방문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를 설계하는 기업들이었죠. 러시아 소비자들이 한국 차를 그리워하는 건 단순한 향수병이 아니었어.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품질의 차이를 알고 있었던 거야. 모스크바에 도착한 알렉산드라는 곧장 사무실로 향했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명확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한국 자동차의 복귀는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시간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었죠. 편집장 블라디미르의 사무실에서 알렉산드라는 한국 취재 결과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분명히 러시아 시장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보호만이 아니라 실제 전략적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알렉산드라가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과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기술과 모델로 시장을 재정의하려고 해요. 블라디미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좋은 취재였네. 하지만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닌가? 지금 러시아 시장은 중국 브랜드들이 장악했잖아. 그들이 쉽게 물러날 것 같진 않은데. 알렉산드라는 준비해온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브랜드들이 시장 점유율은 높지만 소비자 만족도는 낮아요. 내가 인터뷰한 소비자 70% 이상이 한국 차로 다시 바꾸고 싶다고 했습니다. 중국 차의 품질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흥미롭군. 블라디미르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그럼 언제쯤 복귀할 거라고 생각하나? 그건 정치적 상황에 달려있겠죠. 알렉산드라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그들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어요. 적절한 시기가 오면 바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죠. 사무실로 돌아온 알렉산드라는 본격적으로 기사 작성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제목은 왜 러시아 소비자들은 한국 자동차를 기다리는가? 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취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곧 동료 기자들의 회의적인 반응에 부딪혔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는 더 이상 서방이나 서방 동맹국 브랜드가 중요하지 않아. 자동차 담당 선임 기자 알렉세이가 말했어요. 중국과의 협력이 우리의 미래야. 한국 차가 돌아온다 해도 예전 같은 성공을 거두긴 힘들 거야. 알렉산드라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취재는 분명 러시아 소비자들이 한국 차를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현재의 정치 경제적 현실에서 과연 한국 자동차가 다시 러시아 시장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알렉산드라는 모스크바 시내 5곳의 자동차 서비스 센터를 방문했어요.
각 센터마다 중국차와 한국차의 수리 빈도와 비용을 비교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해요. 서비스 센터 매니저 파벨이 말했습니다. 중국차는 첫 1년간 평균 3번의 서비스가 필요해요. 한국차는 2년간 평균 1번이죠. 수리 비용도 한국차가 훨씬 적게 듭니다. 부품이 더 튼튼하니까요. 알렉산드라는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모아 그래프로 정리했어요. 자동차의 총 소유 비용 TCO를 계산해보니 중국차의 초기 구매 가격은 저렴했지만 5년간 총 비용은 한국차보다 30% 이상 높았습니다. 그녀의 기사는 점점 더 실질적인 증거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단순한 소비자 선호가 아닌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한 분석이었죠. 러시아 소비자들은 감성이 아니라 경험으로 한국차를 선택했다. 그녀는 기사의 핵심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갑으로 품질의 차이를 직접 확인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알렉산드라는 마지막 원고 작성에 몰두했습니다. 그녀의 기사는 단순한 자동차 산업 분석을 넘어 러시아 소비자들의 진정한 니즈와 시장의 미래를 담아내는 깊이 있는 탐사 보도가 될 것이었어요. 알렉산드라의 원고는 밤을 새워가며 완성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취재 자료와 인터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기사의 제목은 왜 러시아 소비자들은 한국 자동차를 기다리는가 믿음의 문제로 확정했습니다. 러시아 소비자들에게 한국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검증된 신뢰의 상징이다. 전쟁 이후 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중국 브랜드들이 장악했지만 소비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국차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다. 이는 단순한 향수병이 아니라 실제 사용 경험에서 나온 합리적 선택이다. 알렉산드라는 글의 흐름에 만족했어요. 그녀는 이어서 여러 소비자 인터뷰와 전문가 의견,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국차의 품질, 우수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러시아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여전히 러시아 시장에서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들이 가져올 것은 단순한 과거의 모델이 아니라 전기차와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을 갖춘 미래 모빌리티다. 마지막 문단에서 그녀는 결론을 강조했어요. 러시아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값싼 차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차다. 한국 자동차는 러시아의 극한 기후와 도로 환경에서도 검증된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 차는 가격 경쟁력이 있지만 내구성과 품질에서는 아직 한국 차를 따라잡지 못했다. 한국 자동차의 러시아 복귀는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소비자, 기업, 그리고 시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필연적 흐름이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완성된 원고를 블라디미르의 사무실에 제출했습니다. 편집장은 꼼꼼히 원고를 읽어내려갔어요. 그의 표정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훌륭해, 알렉산드라. 네가 이렇게 깊이 있는 기사를 쓸 줄은 몰랐네. 블라디미르가 감탄했어요. 이건 단순한 자동차 산업 기사가 아니라 러시아 소비자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담은 탐사 보도야. 다음 후 표지 기사로 내보내지. 알렉산드라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주제가 이제 그녀의 대표작이 될 것이었어요. 다만 한 가지만 더 추가했으면 해. 블라디미르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직접 한국차와 중국차를 비교 시승해보는 건 어떨까? 더 실감나는 비교가 될 것 같은데. 알렉산드라는 즉시 동의했어요. 그녀는 현재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중국 브랜드의 최신 모델과 아직 러시아에 남아있는 한국차 중 비슷한 급의 차량을 빌려 직접 비교 시승을 진행했습니다. 중국차는 실내 디자인과 첨단 기능은 인상적이지만 주행 안정성과 엔진 성능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녀는 시승 소감을 기사에 추가했어요. 특히 러시아의 거친 도로에서 한국차의 서스펜션은 훨씬 더 안정적인 주행감을 제공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기사는 완벽하게 완성되었어요. 알렉산드라는 자신의 글이 러시아 자동차 시장과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하며 최종 원고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그녀는 생각했어요. 한국 자동차가 다시 러시아 도로를 달리는 그날까지. 알렉산드라의 기사가 발행된 날 그녀의 사무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그녀의 기사가 뜨거운 화제가 되었어요. 당신의 기사 덕분에 저희 중고 한국차 가격이 하룻밤 사이에 15%나 올랐어요. 중고차 딜러 세르게이가 전화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한국차를 찾고 있어요. 알렉산드라는 이런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자신의 기사가 이토록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온라인 기사 댓글란은 수백 개의 의견으로 가득했습니다. 제 첫 차가 현대 솔라리스였어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차였습니다. 한국차가 다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중국차는 2번 다시 안 살 겁니다. 고장이 너무 잦아요. 한국차가 필요합니다. 알렉산드라의 기사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우리 러시아 소비자들은 값싼 차가 아니라 품질 좋은 차를 원합니다. 편집장 블라디미르는 그녀의 책상으로 와서 어깨를 두드렸어요. 축하하네, 알렉산드라. 이번 호가 발행된 지 하루 만에 완판됐어. 추가 인쇄를 결정했어. 알렉산드라는 미소 지었지만 동시에 약간의 부담도 느꼈습니다. 그녀의 기사가 이제 단순한 보도를 넘어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다음 날 그녀는 후속 기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자동차의 복귀, 그 이후 러시아 자동차 시장의 미래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에서 그녀는 한국차가 복귀할 경우 러시아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이점이 있을지 전망했어요.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단순히 과거의 위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모델을 앞세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입니다. 그녀는 썼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자동차 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라의 기사는 자동차 산업을 넘어 러시아 경제 전반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었어요. 한국과의 경제 협력 재개는 자동차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전자제품, 건설,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컸죠. 저녁 한국에서 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상진 부장이었어요. 알렉산드라 씨, 당신의 기사가 우리 회사 경영진에게도 큰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러시아 소비자들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결정에 확신을 더해 주었어요. 알렉산드라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기자로서 그녀의 역할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때로는 변화의 촉매제가 되기도 하는 것이었어요. 제 기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기쁩니다. 그녀가 대답했어요. 저는 단지 러시아 소비자들의 진실된 목소리를 전달했을 뿐입니다. 알렉산드라의 기사가 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중국 자동차 브랜드들이 품질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했고, 중고 한국차 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알렉산드라는 집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기사는 단순한 보도를 넘어 러시아 소비자들과 자동차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이것은 기자로서 큰 책임감을 의미했죠. 다음 날 그녀는 새로운 후속 기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자동차와 러시아의 인연,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안드레이에게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그녀는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여전히 러시아 시장에 장기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기사가 발행된 후 자동차 포럼 사이트에서는 한국차에 대한 새로운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한국차 경험담을 공유했고 중고 한국차를 구매하기 위한 팁을 교환했습니다. 러시아 소비자들은 이미 한국차의 품질을 알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라가 자동차 컨퍼런스에서 발표했어요. 그들에게 한국 자동차는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일상에서 검증된 신뢰의 상징입니다. 자동차 정비소를 다시 방문한 알렉산드라는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정비소들이 한국차 부품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중국차는 수리해도 고객들이 만족하지 않아요. 정비소 매니저 니콜라이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차는 수리 후 만족도가 높습니다. 부품이 튼튼하고 오래 가거든요. 우리는 제3국을 통해서라도 정품 부품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러시아 소비자들의 한국차에 대한 신뢰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경제적 선택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심층 분석 기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스크바의 거리에는 여전히 많은 한국차들이 달리고 있었어요. 비록 새 차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기존의 차들은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성능으로 러시아 소비자들의 일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국 자동차는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다. 러시아 소비자들에게 신뢰와 안전을 주는 선택이다. 그녀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그녀의 기자 인생을 정의하는 신념이 되었어요.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